자, 오늘 일부 제목은 단백질 건강의 함정, 당신도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 보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단백질의 심각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사에 따르면 상표에 단백질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른바 건강 후광 효과가 생긴다. 우리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후광 효과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죠? 후광 효과는 정말 얼굴이 예쁘면 그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인성도 뛰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지가 받쳐주면 그 다음에 정말 모든 게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명 후광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요새는요, 샴푸, 심지어는 하여튼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쓰는 모든 용품에 프로틴이 들어가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죽하면 샴푸도 프로틴 샴푸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제 이 내 모발에 단백질이 공급이 되면 내 모발이 이제 풍성하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샴푸에도 프로틴이 있으면 이 제품은 에너지를 주거나 건강해 줄 것이라고 믿는 건강 후광 효과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마케팅 업계에서는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요. 박스에 프로틴이라고 쓰여 있으면 소비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구입하기 때문에 이게 마케팅 전술에서도 프로틴이 아주 인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국제식량정보협의회 재단인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Foundation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봤더니 63%의 미국인들이 메뉴를 결정할 때 단백질 식품을 찾는데요. 닭가슴살. 가스 데이비 박사가요, 환자들 하루 종일 보고 나면 체육관에 가서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이 트레이너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닭가슴살을 하루에 6개에서 8개 정도로 먹었대요. 그게 이제 자기 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게다가 무려 절반 이상의 57%의 사람들이 가능한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특별히 암 환자분들도 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단백질이 여러분 몸에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생화학이나 생리학의 기초를 아는 분들이라면 에너지는 단백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부터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단백질이 모든 사람이 좋다고 동의하는 필수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등 할 때 여러분들은 넘버원이 무조건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TV만 딱 틀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가장 좋은 이 단백질 공급원 또는 필수 지방산 공급원, 오메가9, 올레인산 등등 좋은 지방, 그리고 나쁜 지방은 식용유 등등 기름에 튀긴 음식들, 이런 것들은 나쁜 지방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요새 아주 또 심각한 오해가 있죠. 저탄고지. 저탄고지가 뭔지 아시죠? 영양의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요새 건강TV 채널에 많이 나와요. 자,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고지. 지방은 하이 함량으로 높게 먹고. 자, 오늘날 상당히 많은 환우분들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이 사이비 이 과학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근거 기반에 의해서, 에비던스 베이스드에 의해서 이게 논리가 확립이 되지 않은 이 가짜 사이비 이 과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은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제 왓더 헬스 다큐에서 소개하겠지만, 좋은 탄수화물은 어떤 게 좋은 탄수화물일까요? 탄수화물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세요? 감자, 고구마, 밥 이런 것만 떠오르시죠? 피자, 핫도그, 햄버거, 이거 정제 탄수화물, 가짜 탄수화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지금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오해를 하세요. 존 맥두걸 박사의 책에 보면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책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이게 나쁜 탄수화물은 물론 가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이고, 좋은 탄수화물은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도 탄수화물이고,
예, 감자, 고구마, 단호박도 탄수화물이에요. 이런 애들 전분기가 많은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정제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이런 나쁜 탄수화물 대신에 정제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탄수화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이제 암이 걸리면서 내 몸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려면 무엇보다도 맥을 잡으시려면 음식이 뭐가 되게 하고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뭐가 되게 해야 돼요? 음식이 되게 하기 때문에 영양의학을 다 처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좋은 탄수화물이고 어떤 것이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 탄수화물이 나쁜 탄수화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암이 생성되고 암이 재발되고 암이 전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 관건이 되는 단백질에 대해서는 모두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감히 이 단백질 신화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콜텔 에셀스틴 박사의 그 수많은 논문 가운데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투입이 돼서 나온 책,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죠. 더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역학 연구의 그랑프리라고 불리는 이 뭡니까? 중국 역학 연구 그 책 아시죠? 더 차이나 스터디. 한국판 번역은 뭐였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우는 콜린 캠벨 교수님과 그 아들 토마스 캠벨 교수님이 함께 합작을 해서 쓴 책인데 그 책은 아주 너무나 오랫동안 광범위한 역학 연구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교수님이 결국은 그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단백질 복음서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우는 콜린 캠벨 교수님이 이 책을 발표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신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펼쳐서 이야기해야 될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나무를 보기 때문에 숲을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 아주 근시안적인 시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이 부분을 보시겠어요? 단백질 뭐가? 단백질 중독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이 말을 콜린 캠벨 교수님이 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영양의학의 이단자가 될까봐 감히 그 책을 발표할 때 그런데 근거 기반에 의해서 수많은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를 통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다 투입이 돼서 그걸 입증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이 또 한번 뜨이셔야 돼요. 단백질 중독이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과 심장병 그리고 모든 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과학적으로 깨달으셔야 될 거기 때문에 가스 데이비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백질 복음서, 오죽하면 단백질을 성경만큼 그 자리에 놨어요. 단백질 복음서에는 조금의 진실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역시 가스 데이비 박사도 충격을 받았어요. 매일 건강해지려고 퇴근하고 나면 러닝머신 1시간 뛰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트레이너가 권한 대로 닭가슴살 6조각, 8조각을 꼬박꼬박 먹으면서 단백질로 자기 몸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맨날 그렇게 피곤하고 왜 혈압이 그렇게 치솟고 왜 심근경색이 오고 하는지 원인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단백질 복음서에 어떤 진실이 있나를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째, 단백질에 관한 연구 결론을 좀 보면 단백질은 체중 감량의 열쇠가 아닙니다. 사실 동물성 단백질은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고 사실 모든 연구에서 동물성 단백질은 체중 증가와 상관 관계가 있는 수많은 논문들이 입증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 아니라 현대 성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상고병을 비롯한 심장병과 수많은 종류의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물성 단백질과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인간에게 훨씬 더 이롭고 모든 식물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단백질 하면 뭐부터 떠오르냐면 우유, 닭가슴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만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저단백, 저지방 식단은 살을 빼고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감겨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진짜 탄수화물은 정제식품과 같은 가짜 탄수화물이 아닌 인간의 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탄고지에 이 기만해서 여러분들이 눈이 좀 웨이크업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에게 건강과 활력을 주는 원천은 진짜 탄수화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탄고지식 때문에 이 부부가 싸움을 하는 집들이 많대요. 예, 와이프는 저지방 채식, 남편은 저탄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좀 떠지시면 좋은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근거 기반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좀 이제 가스 데이빗 박사가 입증을 합니다. 자, 각종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저희 연구원들 중에 지금 우울증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디프레션과 음식과의 관계는 아주 상관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 그런데 동물성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마음이 계속 침체가 돼요. 뇌에 영양소가 들어가지 않고 IP6나 이런 게 풍부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뇌 병변 가운데 파킨슨, 알츠하이머 예, 등등 이 뇌병변과 이 비타민 B 컴플렉스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자, 비타민 B1, B2, B3, B6, B9, B12 같은 B군은 그래서 종류가 많아서 B 컴플렉스, B 복합체라고 여겨지는데 예, 그 어떤 그 대학병원의 간호사 선생님하고 박가 선생님, 예, 그래서 이 카이스트 교수님, 이 부부 박가 선생님이 이 파킨슨이 있으셨는데, 예, B군 5단계 해독을 하면서 기생충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B 컴플렉스를 풍부하게 먹였더니 증세가 어마어마하게 완화가 되고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나 치매나 자폐에도 B군이 얼마나 중요한 영양소인지 모르는데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뇌혈관이 막히니까 뇌병변이 많이 오겠죠. 또 동물성 단백질, 포화지방, 비만, 만성질환 사이에 심각한 상관관계가 있는 이런 사실들을 이제 수많은 논문이 입증합니다. 자, 그러면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았더니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체중이 더 나가고 더 아프고 더 빨리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데, 자, 이제 요 이제 다큐를 보시면서 또 이해가 되시겠지만, 자, 지금부터 여러분을 한번 진단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몇 개가 들어가는가? 자,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를 아프게 할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나쁜 건강 상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조차도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우연히 이제 외국 가려고 건강검사하다가 내가 유방암인 걸 알게 된 분들도 많고, 우연히 검사하다가 위암에서 식도암으로 진행된 거를 알게 된 아산병원 간호사 남편의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였고. 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개가 해당이 되는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체중이신지 1번 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시는지,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고혈당 약을 드시는지, 세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서 가끔 맵고 짜고 자극적이고 그 다음에 글루텐이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담적 증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세요. 고혈압이 있는지, 고지혈증이 있는지, 변비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뭐 하루에 한 번만 변을 보면 거기 대장 폐색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루에 3번 변을 보는데도 대장이 많이 막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모든 암의 시작은, 모든 만성질환의 시작은 변비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먹고 좋은 영양소는 흡수하고 유해균들은 배출이 돼야 되는데 장폐색이 심하신 분들은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온 몸에, 특별히 대장의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애시자결장에 용종이 생성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변비입니다. 몸의 세포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유해균이 바글바글해요. 자, 설사로 고생을 하고 있는지, 변비와 설사는 예, 세트예요. 예, 장폐색이 심해서. 피부에 여드름이 있는지, 독소가 배출이 되지 못하면 피부로 트러블이 자꾸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생충 제거하거나 5단계 해독을 할 때 막 피부로 두드레기처럼 다 튀어나오잖아요. 종종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시는지, 기억력, 집중력 등 뇌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자주 감기 몸살을 달고 사시는지, 또는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지, 이거 다 무슨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증세들은 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결코 삶의 정상적인 몸의 컨디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원인이 과다한 동물성 단백질 때문에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증상은 식물성 식단을 시작하면 2주 안에 호전되고 한두 달 만에 사라져요. 사실 가스데이빗 박사가 이런 이 진단 요런 이 설문지를 만든 거는 본인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문제를 진단했는데 2주 만에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큐를 보시면서 답을 좀 얻으세요. The very animals we were killing us and the planet. But so many people eat meat and dairy every day of their lives.
And we are so concerned about getting enough protein. Do we have to need to get complete protein? Oh my God. Oh my God. You want me to jump off this building, don't you? Well, first of all protein is made by plants. I'll state that again for the record. All protein is initially made by plants, all of it. And it is not necessary to eat animal tissue in order to get protein. Only plants have the ability to actually take nitrogen from the air, break those molecules apart, and incorporate that nitrogen into amino acids and then make protein. Any protein you get from an animal is simply recycled plant protein. If you ate a diet that was calorically adequate, and even things like brown rice and broccoli, and you got enough of it, you'd get enough both quantity and quality of protein. 2,000 calories of brown rice and broccoli is going to be about 80 grams of protein a day, including the essential amino acids that you need in order to maintain optimum health. I mean, grains are loaded with protein. Beans are loaded with protein. Vegetables are loaded with protein. You really want to get your protein from plants because plant proteins have a much more beneficial effect on our physiology. 예, 여기 이제 유명한 여러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감이 좀 되세요?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몇 번 이제 적용들을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 닥터 밀튼 밀스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까 발음이 꼭 한국 발음이 그렇게 들리시죠? 단백질을 완전히 섭취하기 위해서 정말 고기를 먹어야 할까요? 세상에, 세상에. 지금 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우선 모든 단백질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왔다? 식물에서 온 것입니다. 전부 다요. 브로콜리도, 당근도, 양배추도. 동물의 조직을 먹어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기에서 질소를 포집해서 질소 분자를 분해해서 아미노산 화합물, 아까 아미노 어시드가 쫙 몇 개씩 있는 거 보셨죠? 이런 군들이 만들어져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 오직 식물만 할 수 있어요. 고기를 먹어서 섭취하는 단백질은 식물 단백질이 재활용된 것입니다. 예. 예. 치즈는 응고된 소의 젖고름이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 유명한 말씀하신 닥터 엘렌 골드해머 박사님이 하신 얘기죠. 치즈는 응고된 소의 젖고름이다 라고 말씀하신 닥터 엘렌 골드해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량 차원에서 충분한 식단을 섭취했다면 현미쌀과 브로콜리 같은 것만 먹었어도 여러분 단백질은 충분해요. 자, 가스데이비 박사가요, 등치가 좋으십니다. 근데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을 규정을 할 때 우리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자, 현미쌀과 브로콜리 같은 것만 먹어도 단백질은 충분해요. 단백질의 양과 질 차원에서 전적으로 충분히 먹은 거죠. 현미쌀과 브로콜리 2000칼로리면 하루 80g의 단백질을 섭취한 것입니다.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아미노산도 이미 다 섭취한 거예요. 근데 콜린 캠벨 교수님이나 콜텔 에셀스틴 박사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을 20g 이하로 놓기도 해요. 얼마만큼 단백질 양이 필요한지를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유명한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 닥터 콜텔 에셀스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색 채소와 콩류는 모두 단백질이 많아요. 채소는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밀튼 밀스 박사님이 단백질을 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게 바람직할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몸에 염증을 만들지 않는 가장 좋은 유익한 단백질이기 때문에요. 자, 1부에서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